이게 네. 지금 한국도 한국이지만 일본에서는 정말 훨씬 더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슈처럼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학자 총재는 구속이 됐는데 정원주 전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그리고 이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아마 통일교의 넘버 3 아주 핵심 측근 핵심 실세다 이렇게 여겨지는 이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이 돼서 물론 영장 재청구한다는 말은 있지만 영장 기각된 게 검찰하고 뭔가 수사 협조 같은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 한학자 총재가 어떻게 보면 통일교 내에서 조금 권력 싸움에서 혹시 빌린 건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으면 웬만하면 교주의 구속을 놓고 교단 측에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톤이 반발하거나 내진 좀 강력한 톤이 나올 텐데 아주 굉장히 거기에 순응하는 듯한 톤이어서 여러 가지 뒷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 어떻게 보셨는지 구속될 거라고 보셨는지 총평을 해주시죠. 일단은 한학자 씨는 제가 봤을 때 한학자 총재는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고요. 여도 같고. 그다음 사실은 정원주 씨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정재욱 부장판사죠. 정재욱 부장판사가 한덕수 그 국무총리 영장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저랑 연수원 때 같은 반이었어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정재욱 부장은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다에 대한 그러한 그 믿음 정도는 신뢰 정도는 제가 갖고 있는데 예. 정재욱 부장이 정원주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예. 그 정원주 씨가 그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예.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썼어요. 예. 그런데 공범이 그 정원주가 이렇게 혐의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과 범행의 구체적 내용 같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런데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특검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에서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 그 답을 갖다 준 거거든요. 문제를 갖다 준 거거든요. 아니 의심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구속시킬 만큼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가 못해. 그러니까 조금 더 보강해봐 이런 그 메시지로도 읽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특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저는 통일교 했을 때 네. 한학자 총재가 물론 당연히 넘버원이겠죠. 예. 그다음 그 이전에 문선명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넘버 2, 넘버 3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혼자의 그 카리스마로 통일교를 이끌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학자 총재가 문선명 총재 그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넘버원이라고 해도 예. 넘버 2, 넘버 3가 이전에 문선명 총재 있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워가 있을 것 같다. 그 느낌은 갖고 있었는데 예. 사실은 저는 윤영호 씨가 넘버 2인 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 윤영호 씨가 뭐 세계 본부장도 하고 나이가 저보다 10살 어리거든요. 그런데 선문대학교 부총장도 하고 예. 네.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중요한 일을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한 사람도 윤영호고 예.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만났던 사람도 윤영호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윤영호 씨 와이프가 돈 담당하고 그 자금 있는 청구를 하는 재정국장이었단 재정국장이었다면서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통일교를 좌지우지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런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아. 언제 들었었냐면은 그때 김건희 여사 예. 그 목걸이 관련해 가지고 예. 예. 그때 김건희 여사가 저기 스페인 갔을 때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반클리프 목걸이 차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눈 밝은 사람들이 저거 뭐냐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거는 빌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통일교에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일교에서 봐가지고 어떻게 일국의 국모가 목걸이를 빌려서 쓰느냐 이거 하나 그러면서 쓰자. 맞아. 예. 윤영호 본부장 보고 자네가 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드리게라고 했는데 예. 네. 그 사람이 한학자 총재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럼 정원주 실장이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윤영호가 난 넘버 2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윤영호 위에는 당연히 한학자 총재밖에 없어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퍼즐을 쭉 맞춰보다 보니까 정원주 씨가 넘버 2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 사실 저도 좀 들었어요. 네네. 세계 일보의 대표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네. 언론을 잘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아주 한학자 총재를 꽉 잡고 있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봤더니 말씀하신 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세계일보 사장이 예. 네. 정희택 사장이라고 있어요. 최근까지 지냈죠. 정희택 씨가 예. 사장을 언제부터 했냐면 2018년부터 했어요. 예. 그러면 2025년 7월 31일까지 했던데 7년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제가 언론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문사 사장을 7년씩이나 하게 해줍니까? 오너가 아닌데. 오너가 아닌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그렇죠. 매우 드물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정희택 씨가 90년에 세계일보 기자로 입사를 했나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네. 예. 그래도 어쨌든 2018년부터 세계일보 사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 정원주 씨가 몇 년부터 비서실장을 했냐면 정원주 씨가요. 제가 네. 이런저런 기사 이렇게 조각조각 난 거 종합을 해보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통일교 무용단의 무용수였대요. 예. 그러니까 통일교 무용단이 유니버셜 발레단 아닌가 예. 싶은데 맞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정원주 씨가 유니버셜에서 무용수 그 발레리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정확하게 읽으면 미국에서 활동했던 통일교 무용단 무용수였다. 아. 그런데 1990년대에 미국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뭐가 됐냐면 한학자 씨의 수행 비서를 했대요. 예. 그때는 문선명 총재 살아있을 때니까 예. 그러니까 총재 부인 비서 수행 비서 역할을 하다가 그러다가 문선명 총재가 세상 떠난 게 언제냐면 2015년에 2012년이었어요. 12년이었나요? 2012년에 문선명 아. 총재가 사망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교회에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뭐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다가 결국은 단독 지배 체제로 그 정립이 된 게 한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저 정원주 씨가 총재 비서실장을 한 게 언제냐면 2015년. 15년. 예. 그러니까 2015년에 총재 비서실장 하면서 인사행정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총괄했다고 그랬는데 총재 비서실장이 된 지 3년 뒤에 친동생이 네, 세계일보 사장이 된 사장을 거예요.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정원주 씨한테 언니도 있어요. 예. 그 언니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저기 통일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리틀 엔젤스. 리틀 엔젤스. 예. 예. 리틀 엔젤스 단장이 정원주 씨 언니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천무원이라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천무원이 뭐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통령실 같은 뭐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치면 뭐 구조조정본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 같은데 그런데 그 천무원의 부원장을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2015년부터 10년 이상 저 정원주 씨는요 그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아주 그냥 총기가 있고 빠릿빠릿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학자 총재가 나이가 80도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사회생활 같은 거 그렇게 열심히 물론 참 어머니 뭐 홀리마더라고 하니까 네. 뭐 저희 같은 사람과는 좀 수준이 다른 무슨 영적인 파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객관적으로 드러난 뭐 학력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17살 때 문선명 총재하고 결혼해가지고 7남 7녀 아, 애들 낳고 사진 있습니다. 잠깐 네. 보시겠습니다. 예. 결혼 사진 좀 보여주세요. 17살인데 그때 40대인 남성과 결혼을 한 것이고, 네, 아 정말 예, 23살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40살이었어요 저 때가. 네. 문선명 아, 맞네요. 총재가 그러면 40살. 23살. 예. 그 다음에 사실은 결혼은 17살 때 했지만 제가 또 기사 찾아보니까 문선명 총재를 처음 만난 거는 뭐 한 15살 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누군지 어떤 아저씨 있나 보다 뭐 그러다가 예. 17살에 덜커덕 결혼해가지고 애를 아들 넷, 아들 7, 딸 7, 7남 7녀 낳고 그랬던 분인데 그런데 아무리 뭐 총기가 그렇다고 해도 80이 넘은 분인데 그렇게 통일교같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왕국을 본인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다 챙길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정원주 씨의 그 힘이 권한이 꽤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했을 컸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가평에다가 예. 무슨 궁전 지었잖아요. 예. 그 궁전 짓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통일교에서 내부적으로 막 갈등이 있는 게 그때 돈이 다 제대로 쓰인 거냐 거기에 대해서 또 누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거기에 핵심에 정원주 그다음에 윤영호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아. 또 자기들끼리 또 그런 뭐 이렇게 논란이 있다 뭐 그런 기사도 있고 또 그런 르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 궁금한 게 그렇게 핵심 실세라면 바로 위의 한학자 총재도 구속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바로 밑에 총책을 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도
구속이 됐어요. 심지어 윤영호 본부장은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고 수사에 특검에 필요한 진술들을 많이 해준 것 같은데도 일단 영장 치고 발부돼서 구속까지 됐는데 왜 그 가운데 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구속이 안 됐을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써온 답안지가 영 의심은 들지만 딱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다시 써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뭔가 더 밀도 있는 협조가 있나? 그런 생각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이 되는 게 일단 윤영호 씨는 구속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 윤영호 씨는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어요. 2023년 5월에 세계본부장에서 아웃됐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선문대 뭐 부총장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야 40대 대학교 부총장을 갖다 하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통일교 내부에서는요 권력 투쟁에서 밀린 거거든요. 밀린 거다. 그걸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수사에 협조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첫 번째 특검이 이 확실한 건요. 특검이 그 영장 청구할 때 정원주 씨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영장 담당 부장 판사가 이거는 의심은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뭐 구속까지 하기에는 내가 찜찜해서 그냥 이건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도 어떤 느낌이 싸하게 드냐면 사실 통일교가 변호인단을 예.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누구 썼습니까? 오광수 수석 잠깐 썼다가 아니 나갔죠. 지금 정권의 어쨌든 초대니까 네네. 초대 민정수석을 예. 돈을 뭐 얼마 줬다 이야기 쫙 돌았는데 예.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민정수석을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통일교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지금 이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을 선임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웃기고 또 돈 준다고 또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변호사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웃기고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요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수원지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나이도 똑같은 그런 되게 유명한 법조계 유명한 변호사가 있어요. 예. 그분도 선임을 했었어요. 예.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누구를 선임을 했느냐? 그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 했던 윤석열 대통령 후임으로 검찰총장 했던 그분도 변호사 이 통일교에 변호사가 됐었는데 선임됐다 거기도 일단 뭐 그만두긴 했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가 내부 이거는 이제 본인 그 변호사님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통일교 내부 정보 보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정보 보고에 따르면 그 변호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구속영장 청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청구 안 될 거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청구해봤자 별 그것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청구돼도 기각이 될 거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뭐 중앙일보인가 어딘가에 예. 쫙 떠가지고 뭐 난리 나지 예.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안 할래 이렇게 딱 됐었는데 심지어 그 특검 보중에 같은 사무실에 있던 변호사가 검찰 출신 변호사가 같은 그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님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특검 보로 발탁됐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제 다 어쨌든 뭐 돈을 좀 받았겠지만 싹 물러났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한학자 구속영장은 떨어졌어요. 예. 네. 윤영호는 이미 구속이 됐고 그래서 뭐 변호사가 큰 의미가 없었네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싸하게 드는 생각이 네. 영장이 기각된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장 청구하지도 않을 거고 특검 쪽에서 네. 예. 만약에 특검이 영장을 청구해도 발부가 안 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장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네. 그렇죠. 그게 정원주잖아요. 예. 근데